섹션 9-3 시트메탈 형상 다듬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해볼 건 이 구멍인데, 사실 이 구멍은 파트에서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명령 툴바도 완전 똑같고요. 평면 잡고 커서에 원 따라다니면은 그려주시면 되고요. 스케치 닫기 누르면 구멍이 생성이 됩니다. 옵션에서 똑같이 세레드나 카운터보어 다 선택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나사 저장해서 여기서 바로 불러오는 것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파트에서 저장해놨던 이런 구멍 옵션들도 똑같이 다 불러와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굽힘 오른쪽에 더보기 눌러보시면 조그라고 있습니다. 자, 이 조그는 이런 판금이 있을 때 스케치를 이렇게 그려서 닫기 눌러주시면은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이쪽을 들어 올릴지 이쪽을 들어 올릴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길 들어 올린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쭉 뽑히는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옵션은 플랜지에서랑 비슷하게 이제 내부 재료, 외부 재료, 외부 굽힘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높낮이, 치수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굽힘 해보겠습니다. 굽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나는 이만큼을 굽히겠다. 그래서 이쪽을 굽히겠다 하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굽힐 수가 있고요. 굽힌 다음에 다른 작업을 막 하기 위해서 이 굽힘을 잠깐 취소하고 싶어요.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굽힘 이렇게 더보기 눌러보시면 굽힘 취소라고 있습니다. 이걸로 굽힌 부분 고정면 눌러주시고 굽힘 선택해 주시면은 굽힘이 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힘 펴진 상태로 다시 또 막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또 다시 작업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는 작업 완료돼서 다시 굽히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다시 굽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사용해서 이 굽힌 부분 선택해 주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펴져 있는 상태로 그려둔 다음에 얘를 굽혔다가 굽혀서 작업하고 펴서 작업하고 다시 굽히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굽힘 벌지 릴리프인데 이제 이런 굽힘을 하다 보면은 이런 쪽에 이제 벌지 형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굽힘 벌지 릴리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굽힘의 이쪽 끝에 이런 식으로 릴리프를 적용하겠다. 여기도 이쪽 끝에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옵션에서 어떤 모양으로 릴리프를 만들지 옵션을 정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코너 분할입니다. 코너 분할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라운드랑 못따기 하는 명령이에요. 이런 판금 끝에 라운드를 이렇게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반경 코너로 만들고 모서리 선택해 주신 다음에 10mm짜리 라운드를 주겠다 하면은 이렇게 라운드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못따기 눌러주시고 코너 선택하시고 옵션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못따기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더보기 눌러보시면 여기 못따기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이 못따기는 그 파트에서의 못따기처럼 동일 셋백, 각도, 2셋백 이 옵션이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 코너 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됩니다. 무조건 그 동일 셋백 그 걸로만 이제 못따기가 가능합니다. 동일 셋백 말고
다른 못따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못따기 명령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 2셋 빼기다 하면은 이면에서 이 모서리를 하겠다. 그래서 7과 10짜리 못따기를 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동일 셋 빼기 아니라 다른 옵션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못따기 명령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상을 만든 다음에 이 굽힌 부분과 이 굽힌 부분이 만나는 이 부분에 형상을 조금 이제 수정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이 다시 굽힘 코너 닫기라는 명령인데 이걸로 이 굽힘과 이 굽힘 사이에 모양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 두 코너 부분을 닫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닫히고요. 겹치겠다 하면은 네, 이게 정사각형 컷아웃이 되어 있었네요. 겹침하면은 이런 식으로 겹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을 게 나중에 선택한 게 먼저 선택한 거를 덮는 식으로 이제 겹치게 됩니다. 겹침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선택한 게 먼저 선택한 거를 덮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이 부분도 보시면은 열기 눌러주시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열리고요. 닫힘 눌러주시면 닫히고요. 원형 컷아웃 하면은 이렇게 원형 컷아웃이 됩니다. 여기서 뭐 직경 뭐 한 3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직경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뭐 U자 컷아웃, V자 다 똑같습니다. 직사각형, 연기 다 사용 가능하고요. 이렇게 서로 굽힘 두 개가 만나는 부분에 모양을 코너 쪽 모양을 이제 변경하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굽힘 두 개의 코너 쪽 모양을 바꿨다면은 이제 굽힘 세 개의 코너 쪽 모양을 바꾸는 명령입니다. 2 굽힘 코너 밑에 눌러보시면 3 굽힘 코너 닫기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굽힘 3개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열기, 닫힘, 원형 컷아웃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이제 뭐 원형 컷아웃은 직경을 뭐 한 5로 하겠다 하면은 5는 너무 작네요. 만 10으로 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원형 컷아웃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열기, 닫힘 이런 것도 이제 다 가능합니다. 코너 3개짜리 바꾸는 거 알아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해볼 거는 이 딤플 쪽인데 이제 이쪽은 이제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구적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딤플을 먼저 보자면은 이 딤플은 급식판 같은 형상을 만들어주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딤플 명령으로 면 잡고 들어가서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누르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급식판처럼 꾹 찍어 누르는 거죠. 밑에 다이 놓고 찍어 누르는 이런 형상을 만들 수 있고요. 옵션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테이퍼 각도 주실 수 있고 뭐 라운딩 이런 것도 다 이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 해서 뭐 라운딩도 뭐 펀치 반경이나 형판 반경 쪽에 라운드 다 주셔가지고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딤플 밑에 루버 같은 경우는 이제 숨구멍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명령이고요. 면 잡고 들어가서 선을 하나 스케치 해주겠습니다. 선을 30짜리 스케치를 해줄게요. 닫고 나와서 깊이를 한 10 정도 주겠습니다. 높이는 한 5 정도 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루버가 만들어집니다. 약간 뭐 사물함 같은 데에서 이렇게 환기하는 용으로 이런 거 많이 달아놓죠. 이런 형상 만들어주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드론 컷아웃. 드론 컷아웃은 딤플이랑 비슷합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은 딤플이랑 똑같이 간단하게 사각형 그려줄게요.
그리고 쭉 밑으로 뚫어주시면은 딤플처럼 나가지만 이제 딤플은 이쪽이 막혀 있고 드로운 컷아웃은 뚫려 있는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옵션도 딤플이랑 똑같죠. 테이퍼 각도, 라운딩 동일하게 다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비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드는 뭐 좀 유연한 그런 판금을 사용할 때 이제 그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형상이고요. 비드도 뭐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방향 설정해 주시면 비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비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옵션 보시면은 이 끝부분을 원형, 지금은 이제 U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V자형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옵션들 한번 쭉 보면서 설정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셋 해보기 전에 플랜지 하나를 간단하게 만들어 줄게요. 플랜지 하나를 간단하게 만들어 주고요. 굽힘 쪽에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거셋 명령으로 먼저 생성할 굽힘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정하는데 위치 정하기 전에 옵션을 먼저 볼게요. 옵셋 보면은 지금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라운딩 모양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데에 라운딩 이렇게 포함해서 만들 수 있고 테이퍼나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하는 옵션은 저장해서 바로바로 불러와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단일도 되고 맞춤 채우기 다 됩니다. 뭐 맞춤으로 해서 네, 이렇게 이 전체에 10개에 맞춰서 딱 배치가 되고요. 뭐 채우기로 하겠다 하면은 이제 개수는 상관없이 간격 몇으로 해서 쭉 채워지고요. 고정은 길이 상관없이 그냥 개수 몇 개를 몇 간격으로 하겠다. 패턴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죠. 단일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만 놔두는 겁니다. 여기서 뭐 첫 포인트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에다가 놔둘 건지 그냥 포인트 찍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브레이크 해보겠습니다. 크로스 브레이크 하기 전에 먼저 스케치를 먼저 그려주셔야 되고요. 스케치로 간단하게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크로스 브레이크는 이제 밴딩 마크를 생성하는 명령이고요. 이거는 뭐 형상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걸 제가 크로스 브레이크로 이면에 스케치로 체크를 해놔도 이 형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제 전개도를 만들었을 때 그때만 조금 영향이 가고요. 그냥 형상 눈에 보이는 걸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애칭. 이제 이 애칭 명령은 이 판금 표면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스케치를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에 스케치를 먼저 그려야겠죠. 스케치로 저는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지경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나가고 애칭 명령으로 이 스케치를 애칭하겠다 하면은 이 스케치를 숨겨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만큼 이렇게 그림을 여기에 이제 판재에 새겨 놓는 거예요. 판재에 새기는 명령, 판재에 이렇게 스케치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뭐 글씨를 새겼지만 글씨가 아니라 뭐 그림을 새기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엠보싱 해볼 건데 이제 엠보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디가 있을 때 이런 이제 판재에다가 이 바디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엠보싱 형상을 만드는 거고요. 딤플에 엠보싱 명령 눌러주시고 판재 선택해 주시고 바디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엠보싱이 되고요. 이제 방향을 위에 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방향 반대로 눌러주시면 위쪽 이렇게 엠보싱이 됩니다. 우클릭 누르고 ESC 누른 다음에 도구 바디 숨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구 바디 형태의 겉을 감싸는 이런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섹션 9-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